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안전운전 상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스포티지와 도로교통공단이 함께하는 필수 안전운전 교육이니까요.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 솔직히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는데 도로에 나가는 거 요거 어떻겠어요? 엄청 무섭죠. 엄청 어렵죠. 이 마치 진짜 전쟁터로 뛰어드는 일처럼 뭔가 이렇게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운전이 가장 큰 힘든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내가 가서 뭔가 사고 치지 않을까. 맞아. 너무 이제 떨리는 거지. 맞아요. 내가 초보여서 실수를 하면 그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생명에 해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운전을 하기 전에는 교통사고라는 말이 먼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운전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언제 어디서나 사고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자분들은 주행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만날 수 있는 돌발 상황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방어운전입니다. 방어운전. 자, 방어운전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사항 전달해 드릴게요. 일단요, 소은 씨, 이거 두 개는 진짜 가슴 속에 신념처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로 뭐죠? 전방 주시와 안전거리인데요. 전방 주시, 이거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근데 요새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막 핸드폰, 스마트폰, 막 매일매일 깨똑이 울려. 전화도 막 많이 와, 막 이러잖아요. 하지만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순간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법에도 딱 나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제10호에 따르면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하는 거 아예 불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앞을 보고 운전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만 혹시나 하는 돌발 상황에 늘 대비할 수가 있어요. 저도 초보 운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초보 운전 할 때는 정말 긴장하고 운전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익숙해지잖아요,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긴장이 풀리고 편해져. 야, 오디오 볼륨 좀 더 키워볼까? 조금 뭐 딴짓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누구나 조금은 들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꼭 아셔야 되는 게 이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은 불법입니다. 불법. 그쵸, 꼭 아셔야 돼요. 맞습니다. 또 정말 중요한 게 안전거리 확보입니다. 운전은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 우주님은 잘 아시지 않나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나올 수 있는 돌발 상황. 또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의 가르침이 생각이 나네요. 저는 운전 스승님이 저희 아버지였는데 네. 운전할 때 앞차만 보지 말고 그 앞차를 보려고 노력을 해라. 아주 강력했던 그 기억 때문에 네. 지금도 운전할 때 반사적으로 앞차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차도 보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급정거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아주 예방 효과가 탁월해요. 맞습니다. 네네. 너무나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네네네. 가던 차가 갑자기 내 앞에서 급정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은 씨? 바로 사고가 날 거예요. 그쵸. 빵 하고 부딪힐 수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거리두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자동차 간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한데요. 이게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좋을까요? 제가 그게 사실 감이 안 와요. 그쵸. 권고사항으로는 60m 정도 떨어져 있어라 이렇게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감이 사실 잘 안 오잖아요. 그거를 솔직히 일반 운전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60m 그러니까. 어떻게 떨어뜨려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내 앞에 차 한 대가 더 들어갈 정도 그 거리를 띄워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이 빨간불 신호를 딱 받았다가 출발할 때 앞에 차가 출발한 다음에요. 속으로 한 3초를 세는 거예요. 1, 2, 3. 그런 다음에 출발을 하면 한 차의 그 폭감이 딱 들어올 정도의 거리가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도로주행을 연습하면서도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이 너무너무 무서웠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전방 주시랑 안전거리는 꼭 기억해야겠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해 드릴 게 있어요. 이 돌발 상황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때가 언제일지 예상이 가시나요? 사실 운전을 이렇게 해가 쨍쨍할 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비가 와도 갈 곳이 꼭 생기더라고요. 맞아. 네. 바로 눈 오거나 비 오거나 이렇게 궂은 날씨에서 운전을 할 때는 평소보다 최소 2배, 3배 이상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차량에
브레이크를 딱 밟아서 멈춰 섰을 때 그 멈춰 서기까지의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해요. 네. 이 제동거리가 날씨가 궂으면 궂을수록 더 길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복습을 한번 해보면 어떤 걸 더 길게 확보해야겠죠? 아, 안전거리요. 오, 역시 모범생이에요. 똑똑하네요. 와. 맞습니다. 이 안전거리를 더 많이 띄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차가 거의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날씨가 안 좋다 이러면요. 뭘 켜야 됩니다. 오준 씨? 비상등. 맞아요. 이 비상등을 켜놓고 주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날씨가 궂을 때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이유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이 사람은 결국 반응을 하는 동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각적 정보가 더 늦게 반응이 와요. 아주 막 밝을 때나 화창할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긴장을 더 해야 돼요. 예, 더 긴장을 하고 앞에 무슨 일이 설마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긴장감을 유지한 채로 운전을 해야 되는 그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자, 소은님, 서영님, 네. 혹시 5030 들어봤어요, 요즘? 아, 저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운전 많이 하는 친구가 요즘 시내에서의 네. 제한 속도가 10km 낮아진 걸 말하더라고요. 와, 친구 잘 뒀네요. 와, 그렇네요. 요즘 그 5030이 되게 이슈예요. 그 사실 처음에는 이 시내 주행 제한 속도가 60km에서 50km로 낮아졌을 때 사람들이 너무 느린 거 아니냐 막 난리가 났었어요. 답답하지 않냐 막 불만이 되게 많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좀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도로교통공단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실험을 직접 해봤어요. 오. 그래서 우리가 45분 동안 주행을 해봤더니 기존 속도로 갔을 때보다 10km를 더 느리게 갔는데 얼마나 더 느리게 갔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0km면 꽤 많은 속도를 줄인 거잖아요. 그쵸? 네. 많은 차이가 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10분? 아니요. 저도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1분 36초밖에 차이가 안 났대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60km가 제한 속도라도 우리가 시내에서 60km로 계속 달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가다서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실제로는 1분 36초밖에 안 된다. 오. 생각보다 더 그쵸. 적은 차이가 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분 36초 빠르게 가자고 안전을 더 확보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10km 제한 속도를 낮추고 모두가 더 안전해지는 방법이 더 최선의 선택인 거죠. 이게 안전이라는 건 사실 모두가 불편을 조금씩 감수할 때 확보가 되는 거예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기존보다는 조금 답답하겠지만 결국 이 속도에 적응하면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근데 네. 진짜로 속도를 줄여서 운전을 하면 주행 시간에는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별 차이가 없어도 네. 실제로 교통사고의 발생률이 뭐 떨어지거나 그럴까요?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속도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 실제로 운전자가 확보할 수 있는 시야는 제곱에 비례해서 줄어들어요. 오. 우리가 50km로 달릴 때의 그 사물을 확인하는 이 시각 능력과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150km로 달릴 때의 그 능력이 3배 줄어드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10km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그 안전의 효과가 정말 엄청나게 큰 거예요. 속도가 10km만 낮아져도 이게 결국은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무려 20% 가까이 속도를 줄이는 거거든요. 저는 이 50km 제한이 이 사고 발생 비율을 확실히 줄여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네. 나중에 저희가 네. 50km라는 속도에 익숙해지면 60km라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또 사람은 적응의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맞죠? 자동차는 빠르면 빠를수록 위험도가 더 큰 폭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강의에서 네.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요.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오, 오준님은 자녀가 있으신가요? 있죠. 저를 똑 닮은 딸이 있습니다.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아니요, 미래가 지금 불분명해요. 빨리 아니에요. 엄마 쪽으로 가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굉장한 딸바보시라고 들었어요. 제가 엄청 딸바보예요. 근데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정말 아기가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잖아요.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아기가 없을 때보다 한 10배는 더 커진 것 같아요.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존재와 그 소중함이 정말 크다는 거였어요.
참고로 아까 우리가 5030 했죠? 네. 네. 뒤에 30이 뭐겠어요? 아, 어린이 보호구역.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써져 있는 곳을 보면 반사적으로 속도를 줄여서 속도계를 확인하면서 30까지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네. 네. 아, 시내 주행 제한 속도는 50km,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30km. 네. 5030, 5030. 뭔가 입에도 착 잘 달라붙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어감이 진짜 좋죠? 네. 그리고 이런 안전속도 5030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주행 시 도로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형 속도 제한 보조 기능이 있으면 안성맞춤이겠죠. 오. 아,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두 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제가 최근에 지목을 받아서 도로교통안전공단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를 참여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 1, 2, 3, 4예요. 되게 쉬워요. 한번 보세요. 1. 일단 멈춤. 오. 2. 이쪽 저쪽. 살피자는 거죠. 네. 그리고 3. 3초 동안. 3초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은데 안전을 위한 확보 시간으로는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네. 3초 동안. 그리고 4. 사고 예방.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대한 어떤 교통사고율을 줄이자는 캠페인인데요. 제가 두 분의 인스타그램을 태그를 걸 테니까 꼭 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안전 수칙들을 준수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만약에 발생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 사고라는 거는 사실 끝까지 무사고로 가는 게 너무나도 좋겠지만 사고는 무조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띠로리. 내가 조심해도 그건 맞아요.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는 거를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 사고 얘기를 하니까 제 여동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제 여동생도 얼마 전에 면허를 따서 첫 차를 샀어요. 운전 연수도 제가 오빠니까 많이 알려주고 교육도 많이 해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좀 운전에 익숙해졌다 싶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속 목소리가 벌벌벌 떨려요. 오빠, 나 지금 사고 났어 이러는 거예요. 저도 갑자기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쳤냐 안 다쳤냐 물어봤어요. 근데 다행히 다치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 사고라는 경험이 결국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는데 여기서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 이제 그 좀 팁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자, 운전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처음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당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네. 혹시나 모를 사고 상황에 대비해서 당황할 것 같으니까 선바이저에다가 보험사 연락처랑 자동차 긴급 출동 연락처를 꽂아놨어요. 아, 햇빛 가리개 네네네.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우리가 사실 메모장을 차에다가 두고 다녀도 좀 잃어버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꼭 선바이저에다가 적어도 자동차 긴급 출동 그리고 보험사 연락처는 꼭 적어서 다니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오. 그래서 여동생한테 자, 당황하지 말고 일단 안 다쳤으면 최대한 침착하게 사고 접수를 해라. 그렇게 해서 사고를 잘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 2차 사고라는 게 또 있거든요. 아, 이것도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고가 나서 네. 도로에 막 당황해가지고 멈춰 있는데 거기서 또 사고가 나는 요런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고 현장을 조금은 벗어나야 되나요? 너무 똑똑한데요? 음. 맞아요. 최대한 안전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쪽으로 빠져 있는 곳이 좋습니다. 차를 일단 거기 세우고요. 차 안에 있는 승객들 모두 나와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차량들이 도로에서 막 달려오고 있을 수 있잖아요. 고속도로에서는. 네, 맞아요. 그때 지금 이 차가 사고가 났다, 비상이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보통 어떤 것들을 합니다. 혹시 그건가요? 세모나 표시에 오. 공부는 했습니다. 와. 예습하셨는데요? 아, 와. 맞아요. 고장 자동차 표지예요. 그걸 이제 후방에다가 설치를 해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고 현장을 완전히 이탈해버리면 또 안 되고요. 일단 보험사 연락 취하시고요.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물론 또 이제 사고가 나면 사람이 이제 당황스러우니까 막 어쩔 줄 모르게 되긴 한데 최대한 침착하고 그때 하실 만한 행동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그 사고 현장을 최대한 많이 찍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게 중요한 현장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좀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달라지기도 해요, 실제로. 정말요? 네, 정말요. 근데 또 이제 사진을 우리가 찍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차량이 그런 정보들을 또 받아들이고 있어요. 보통 블랙박스라고 하는 거 차량 안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죠. 네. 아니면 사제로 사서 이렇게 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 뒤에 나와 있는 이 신형 스포티지에는 빌트인 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정 기아의 블랙박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주행할 때나 뭐 차량을 멈췄을 때 이게 전방, 후방 상황들을 다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고 현장의 증거 자료가 됩니다. 어쨌든 사고 현장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사진이나 영상들을 찍고 또 확보를 해놓는 거, 요거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스마트폰 배터리 항상 충전하고 다니세요? 항상 보조 배터리까지 네. 챙겨서 다녀야겠네요. 아, 보조 배터리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스포티지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패드.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꼭 넣으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올려두기만 하면 충전이 충전되는 되죠. 거 말씀이시죠? 네. 오. 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더 많은 교육과 내용 숙지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아무리 강조를 드려도 지나치지 않는 게 바로 안전교육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요 도로교통공단 채널에 접속을 해보시면 우리 운전자들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콘텐츠들 많이 업로드 돼 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기본기는 우리가 익혔으니까 차를 끌고 나가봐야겠죠? 네, 기대됩니다. 네. 요즘 대세라는 차박 어떻게 즐길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너무 좋아요. 네. 게다가 우리는 무려 이 신형 스포티지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 신형 스포티지와 함께 차박과 캠핑 어떻게 떠나면 좋을지 재미난 이야기들 또 이어서 해보죠.